녹화를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뮬레이션 계속 해봤더니 아무래도 기간을 좀 더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번 늘려봤더니 뭐 한 6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너무 길다 해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줄여서 10주 정도로 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동안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이전에 제가 강의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뭐 한 3시간씩 막 강의를 해서 다시 돌려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끊어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방문자 이제 3만 챌린지, 3만 챌린지이긴 하지만 그쪽 방에서 수업은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3만 챌린지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잠깐만요. 화면이 좀 세팅이 바뀌었네. 화면 잘 보이세요? 3만 챌린지 8기는 잘 보이는데요. 네네. 네. 글씨 잘 보이시죠? 네. 네네. 아, 네, 세팅이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1주차에 이제 오늘이고요. 오늘이고 매주 토요일 날 할 거고, 19일 날은 제가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지방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3주차 때 26일, 원래 5월 3일 날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배우려고 들면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알려드릴 것도 많고, 이거 한 큐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진짜 이번 기회에 좀 천천히 슬로우 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알려드리자, 제대로. 그런 생각으로 좀 커리큘럼 짜봤고, 이제 이 커리큘럼은 좀 이제 여기 뭐 급하게 짜긴 짰지만 조금씩 뭐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월 14일이면은 뭐 지금 4월이니까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한 2.5개월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 보면 챗GPT 가지고 전용 챗봇으로 글을 쓰는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스 AI 활용해서 유튜브 글들, 어, 그 블로그로 전환시키는 거,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 키워드 같은 거 도출할 때 어떻게 도출하는지, 그런 것들, 또 그걸 활용해서 글을 써야겠죠? 항상 우리는 끝은 글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 도출하고 글 쓰는 거, 키워드 또 찾고 글 쓰는 거, 이거를 이제 2주에 걸쳐서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 작성하고 상의 노출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하는 거, 그래서 이미지 캡처 뜨고 이미지 만들고 뭐 하는 것들, 녹화 뜨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어, 아마 7주 차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재밌을 것 같고, 8주 차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퍼블렉시티랑 가제트 AI 이거 활용할 거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주차, 10주차 이때 이제 실제 수익화하는 부분들 일부 전략들 다시 한번 공유 좀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건 이제 자꾸 까먹잖아요. 홈페이지용 블로그 자꾸 까먹으시니까 한번 저도 까먹거든요. 안 하면. 그래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한번 디자인도 같이 해보고, 어, 블로그 홈페이지용 블로그도 한번 다시 만들어보고 하는 거 좀 해볼게요.
이 녹화 뜨면 나중에 돌려보면서 아, 홈페이지 정보로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찾아보기 편하니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주차 때 우리 오늘 해야 될 걸 이제 좀 정리해서 보면, 어, 자, 서로 이웃 관리,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뒤쪽으로 원래 빼려고 했다가, 서로 이웃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이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해서 블로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서로 이웃을 만들 때 약간 전략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웃이 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제 블로그인데 제 블로그에 가서 저의 블로그에 가서 보면은 관리 쪽에 가서 보면 이제 서로 이웃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가한 이웃, 뭐 나를 추가한 이웃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전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천 명 정도 되는데 일단 서로 이웃은 내가 능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이 5천 명이에요. 5천 명을 추가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이제 나를 또 어,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초반에는 그 서로 이웃을 추가하겠죠. 그래서 내 내가 추가한 이웃, 내가 추가한 이웃, 또 나를 추가한 이웃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자 블로그가 성장을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 블로그 지수잖아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캡처를 좀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 블덱스에 가면 블로그 지수가 있어요. 블로그 지수가 있는데 블로그 지수가 저는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포스팅을 워낙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블로그 지수가 좀 막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런 상관관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 지금 아까 보니까 6천 명이었는데 6천 명이 찍혀 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여기 일반, 준체, 준체 2, 준체 3, 준체 4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준체 3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최적 2 플러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글을 쓰면 똑같은 글을 썼다고 치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글을 썼는데 초등학생이 그 가지고 있는 블로그는 최적 2 플러스 블로그고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는 준체 3의 블로그다. 그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다가 아이디를 넣으면 이제 블로그 가보잖아요, 우리가. 블로그 가면 요 아이디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요 블덱스라는 사이트에 넣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한번 볼까요? 뭐 코코74742라는 이 분의 블로그를 보려고 하면 요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아무 사람이나 한번 가볼까요? 블로그라는 데 가서 자, 삼성생명 GFC 이 사람 거를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의 아이디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지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전에 체크하고 안 해가지고 한번 지수 갱신을 하면 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준치 6까지 올라갔네. 자, 그럼 최적화 지수라는 게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지수라는 게 있고, 근데 진짜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를 넣으면 바로바로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24시간에 한 번씩 정도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블로그를 수시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잘 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라는 게 있고, 구독자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서로유 추가하다가 지금 이 지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잠깐 요거 닫을게요. 자, 우리가 초반에 블로그를 만들고 열심히 이제 블로그를 키울 때 서로유 추가라는 걸 해요. 열심히 서로유 추가를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명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10명은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쓴 이 글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일부 있고, 또는 이 글을 누군가가 자기 포스팅하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진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검색으로도 들어오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게 10명이에요, 하루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쓴 이 글이 한 개일 때 10명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글이 10개다. 그러면은 한 개일 때 10명인데 10개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오겠죠. 그죠? 100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나, 둘, 셋, 넷 계속 좀 더 늘려가서 100개, 200개, 300개 이 사람처럼 이렇게 4,533 포스팅 정도 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하루 유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은 열심히 글을 쓰는 단계가 있을 거고, 하루에 이렇게 이 포스팅 한 거에 맞춰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이 단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단계가 있을 때, 이때 폭발적으로 이런 그 검색을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유입도 끌어올리면서 이게 같이 이 블로그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서로유 추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백단에서 누구누구 블로그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와서 내 블로그 좀 봐줘.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검색에서 들어온 사람, 누구누구의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신청을 해가지고 나 이런 서로요 신청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한테 이런 유입을 만들어줘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글을 써내려 가면서 유입을 만들고 그게 1차.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쓴 누군가가 또 이 내 글을 퍼다 날라서 또 들어오는 거 2차. 또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유 추가를 하면서 하는 게 3차.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수가 쭈쭈쭈쭈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서로유 추가가 어느 시점 5천 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5천 개까지 되는데 능동적으로 5천 개까지 할 때까지 지수가 좀 안 올라가면 정체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로유 추가를 할 때는 뭐를 해야 되냐? 글을 열심히 일단 써야 되고, 자, 원트랙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글을 열심히 써라. 그래야지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썼을 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한 묶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면 누군가가, 뭐, 좋아요, 뭐, 그런 거,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공감 눌러주고 할 텐데. 자, 그리고 결국은 서로 이유 추가했을 때 사람들이 유입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게가 묶여서 이 상승을 만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시기에는 글을 열심히 같이 쓰고 서로 유추가 같이 해야 되는데 글만 열심히 쓰고 서로 유추가는 안 하거나 글은 한 개도 안 쓰고 서로 유추가만 하거나 했을 때는 모두 안 돼요.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글을 글을 많이 쓰면서 서로 유추가도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또 뭐를 같이 해주면 좋냐면, 공감. 이게 하트 눌러주는 거 있죠. 그것도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유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가면, 자, 우리 보통 여기 메인 화면에서 블로그를 이렇게 갔을 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일상에서라는 이 사람이 1분 전에 글을 썼는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썼는데, 공감이 한 개도 없고 댓글도 없어. 그리고 조금 더 내려봤더니, 2분 전에 쓴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4분 전에 쓴 사람인데, 공감이 3개나 있어. 똑같이 거의 뭐 5분 전에 썼는데 공감이 11개나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이사, 이 사람과 엔다 줌마랑 닥터 큐리어시티, 이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이 강호동 빌딩 이 1박 2일 멤버 인수인 게 한 글이 훨씬 더 인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효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닥터 큐리오시티가 1등, 이 사람이 2등, 이 사람은 꼴찌. 그죠? 요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공감 첫 번째 10일이라고 돼 있는 요 사람들은 누가 와서 이런 공감을 할까? 이 6분 전에 이렇게 11개를 해준 사람은 누굴까? 들어가서 보면 알겠죠? 들어가서 보면 여기 가면 저도 이제 방금 했지만 여기 가면 매운 감자깡, 뭐 K 팰리스 여러 사람들이 그 6분 동안에 뭐 1분에 한 두세 명씩 들어와 가지고 이 공감을 눌러줬어요. 뭐 댓글은 하진 않았지만 공감을 눌러줬어. 이렇게 공감을 눌러주면 이 여기 글에 하단에 있는 이 글에 이 준체 6으로 지금 돼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준체 6으로 돼 있지 않다가 뭐 예를 들면 준체 2 정도 3이었다가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준체 1이나 2였다가 바늘이 이제 5나 6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공감이 짧은 시간에 많이 쌓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이웃 추가, 이렇게 여기 플러스 이웃 추가로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의 쉽게 말하면 친구로, 서로의 친구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게 되게 좋은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량, 뭐 디지털 노마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새로 고침 한번 또 하면 그새 또 늘었을 거예요, 아마. 20이 됐어요, 벌써. 아까 11였는데 2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서 서로유 추가 신청을 하는 거죠. 할 때 저의 여러 가지 이제 서로유 추가 그룹이 있는데 뭐 특정 뭐 아무 그룹을 하나 선택하고 여기다가 저는 뭐 어떤 사람이고 당신의 블로그를 봤는데 너무 괜찮고 뭐 이런 흔한 메시지들 그런 메시지들을 써서 이제 신청을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런 흔한 메시지도 좋지만 일단은 챗GPT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서로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서로요 추가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나는 어, 블로그 강의를 하는 챗GPT, 예를 들면 챗GPT 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나를 소개, 아, 나를 소개하는 그 추가 메시지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어, 나를 소개하는 글로 서로 유추가 메시지를
참신하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몇 글자 이내로 만들어줘. 100글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줘 해도 되죠. 뭐, 아무튼 하나만 해볼게요. 뭐 서로유 추가를 내가 신청하는 건데, 자, 신청 메시지로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서로유 추가, 서로유 신청 메시지. 신청 메시지를 참신하게 만들어줘. 글자 수 조금 더 길어야겠다. 150자. 뭐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완전 마음에 들진 않아요. うん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좀 더 길어도 되겠다. 이게 한 300자 정도. 300자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여기에 가서 이웃 추가를 할 때, 자, 이 플러스 이웃 추가하고 이웃이 있는데, 이웃으로 돼 있는 거는 이미 나랑 이웃이 된 사람이고, 플러스 이웃으로 돼 있는 거는 나랑 이제 이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누르고, 서로 이웃 추가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이웃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끝났고, 두 번째. 이 사람도 여기다 놓고, 아, 제가 요 지금 해당 이 그룹이 꽉 찼나 봐요. 요거 A 그룹이 다른 그룹으로 할게요. 됐고. 자, 이런 식으로 몇 개까지 할 수 있냐면 하루에 100개, 100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3명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나한테 들어올 확률이 꽤 높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불과 한 5분, 10분 만에 글을 이게 공감을 눌러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상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뜬 거 확인하고 이제 서로 이웃을 맺어줄 확률이 높아요. 새로 고치 한번 또 해보면 그새 또 늘었을 거예요, 이 사람. 28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서로 이웃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충분히 얘기는 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추가를 해서, 한 달 만에 제가 서로 이웃을 거의 1300명 가까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달 만에 지수도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준체 2에서 준체 6까지, 어, 4단계나 올라갔어요. 그때. 그, 제가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포스팅을 제가 하루에 한 10개씩 했거든요. 10개씩 하면서도 워낙 많이 이렇게 그 서로 유추가도 했고 또 열심히 내 블로그에 오신 분들, 내 블로그에 오신 분들한테 답글도 달았어요.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거의 안 빼놓고 다 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다니까 확실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을 전혀 지금 안 달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댓글을 달고 뭐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블로그 지수에는 확실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이웃 관계 왜 중요한지 서로 이웃을 추가할 때는 포스팅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렸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GPT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건데, GPT가 이제
처음에 우리 나왔을 때 무료 버전이 3.5 버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료 버전이 4.0 버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짜 버전이 너무 괜찮은 버전들이 업 버전이 많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유료 버전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유료고 뭐가 무료인지 어, 기억을 잘 까먹어서 제가 한번 이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일단 유료 버전에 진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면 이렇게 서치하고 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유료 버전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그 유료 버전으로 아니 저기 챗GPT로 논문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 할 때도 오류도 많이 나고 검색도 잘 못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로 뭐 검색하는 것보다 GPT로 검색을 더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블렉시티 뭐 이런 걸로도 검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은 우리 아들한테 너네 검색을 뭘로 하니? 그러면 유튜브로 많이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보다 이제 GPT 또 다른 AI 툴로 검색을 많이 하는 때로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아침에 저는 출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오토 포스팅 이제 하는 게 있어가지고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가긴 가는데 아들이 이제 아침에 제 방에 와서 그 챗GPT 잠깐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하고 가는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즘 이제 뭔가 발표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그런 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뭘 발표하나 봤더니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그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내용들이 어려운데 아빠 내가 챗GPT 좀 써도 돼? 근데 아빠는 유료 버전 쓰잖아. 라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무료 버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너도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빠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좀 퀄리티 있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 이제 빌려서 이제 쓰게끔 해줬는데 너무 괜찮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찾아보고 학교를 가는데 아마 그게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긁어가지고 자기 카톡에다가 넣고 이제 학교 가면서 읽어보고 학교 가서 뭐 발표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챗GPT로 쓰는 거를. 그래서 검색을 그런 걸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애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말싸움이 딱 붙으면 챗GPT한테 물어봐.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진짜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자, 아무튼, 이렇게 챗GPT가 많은 역할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블로그 글도 쓰고, 뭐 일기도 쓰고, 후기도 쓰고, 뭐 저는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뭐 이메일 작성할 때도 쓰고 또 사업 계획서 쓸 때도 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저는 또 회사에서 어떤 일도 쓰냐면 제가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구매를 하려고 품위가 올라오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사줘야 돼 말아야 돼 뭐 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품위 쓴 내용을 캡처를 떠가지고 GPT한테 주고 이 사람이 쓴 문서에 대해서 뭔가 컨펌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컨펌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를 좀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좀 만들어 달라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라든지 업체하고 비교한 가격이라든지 뭐 또 그 최근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제가 품이 쓴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도 진짜 이 GPT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쓰기 여기 지금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전자책 뭐 쭉 있는데 이런 면이 아주 탁월하죠. 그다음 요약, 우리 이제 또 강력한 게 회의록 쓰는 거. 회의록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 챗봇 같은 거 만들어서 쓰면 이 분석 같은 것도 좀 더 잘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DF 문서를 뭐 한 500장짜리를 하나 통째로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글을 쓴다거나 한다고 하면
되게 괜찮은 짧은 시간에 많은 레포트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 가지만 여기 기획도 있죠. 뭐 이런 것만 좀 잘해도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 회사에서도 좀 똑똑한 친구들은 GPT를 거의 비서처럼 써요. 개인 비서처럼.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GPT를 쓰면서 회사 일을 해요. 제가 딱 그런 경우고, 또 회사에서 뭐 구매를 해주면 뭐 다행이긴 한데, 구매를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써 쓴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획 능력 이런 거 아주 탁월하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어 이제 뭐 승격 시상식을 하는데 승격 시상식에 전체 뭐 스케줄러를 하나 짜줘라. 뭐 시상식의 전체 일정을 좀 짜줘라. 타임 구간별로 뭐 짜줘라. 아니면 사회 멘트를 좀 짜줘라. 뭐 이렇게 하면 다 짜주겠죠. 그런 게 이제 기획이잖아요. 그런 것들. 행사에 대한 것들. 뭐 행사 기획.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또, 제가 참고로 회사에서도 그 회의 시간에 누군가 이제 회의를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안건들이 있을 때 챗GPT한테 그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 차례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차별화된 얘기는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GPT한테 물어보면 빠르게 나한테 몰래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면 남들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뭐 블로그 쓰는 데만 뭐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우리의 그 수익원, 이 직장 생활, 이런 데서도 이 챗GPT는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고 최신 트렌드는 다 AI예요. 저도 지금 바이오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싹 다 AI가 빠지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싹 다 AI가 지금은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블로그 활동부터 모든 활동들이 다 AI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뭐 우리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거 보면 테슬라나 이런 거 보면 인공지능 뭐 로봇이나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거기에서 테슬라에서 나온 구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많건 적건 이것들을 잘 내 옆에 내 수족처럼 다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디 가서도 이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강력해진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미지 생성. 요즘 이제 지브리 스타일, 그거 지브리 풍으로 해달라. 해서 그게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진으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쯤에 지브리 스타일로 뭐 해달라고 하면, 뭐, 진짜 느려요. 속도가. 근데 한 번씩은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미지 편집, 뭐, 그 다음에 파일 분석, PDF 분석, 음성 대화. 음성 대화도 너무 좋죠. 저 챗GPT로 그 모바일 버전에서 음성으로 해놓고, 어,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이제 우리 이사님이 챗GPT를 전혀 모르시는데, 이제 알려드렸더니, 어, 챗GPT한테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이라고 지어줬다라고 했더니, 우리 이사님은 정여사라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정여사님 했더니 이제 챗GPT가 네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아무튼 정여사님이 누구냐 했더니 아내분이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자랑을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챗GPT로 이렇게 음성 대화를 하면서 나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챗GPT하고 대화하면서 쌓아갈 수가 있고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다시 챗GPT한테 그때 내가 말했던 게 뭐였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시 그 챗GPT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록을 굳이 저장하고 싶지 않다 하면 빼도 되고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강력한 기능, 이 GPTS. 자, 챗봇을 만드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은 진짜 강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GPTS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쓴다고 하면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GPTS를 주로 이제 수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분야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쪽을 일하시는 분, 또 뭔가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써야 되는 분, 뭐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 분, 뭐 또 맛집 포스팅을 해야 되는 분, 여러분들이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 이 챗봇을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잘 알겠지만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GPT를 잘 쓰려면 GPT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일을 시킬 때 저기 누구누구 사원님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뭔가 시킬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물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GPT한테 뭔가 시킬 때도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오길 바라는지를 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롬프터 작성 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1년, 2년 동안 GPT를 썼다 할지라도 지금도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글을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GPT한테 뭔가 시킬 때 어떤 목적으로 내가 너한테 뭘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글을 홍보 목적으로 내가 쓸 건지, 후기용으로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레포트용으로 쓸 건지, 뭐 그런 보고서용으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주라는 거죠.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자,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500자 이내를 쓸 건지, 1000자로 쓸 건지, 목차는 어떻게 할 건지, 블로그 형식, 목차 형태로 정리를 할 건지, 블로그 형식의 글로 쓸 건지, 뭐 에세이 형태로 쓸 건지, 뭐 아니면 마크다운 형태로 쓸 건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상.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비트코인, 아니, 관세 정책.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고, 요즘 정치가 탄핵, 뭐 이런 거, 기각,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인용,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설명을 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야. 그러면은 너무 이제 어려운 용어들인데, 그거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할 건지, 아니면 너무 쉽게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대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겟층은 여러 층으로 나눠놓고 하는 게 좋고요. 타겟층도 안에서 좀 더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여자인지 또 남자인지. 또 예를 들면 뭐 40대인데 직장인인지 또 뭐 가정주부인지 뭐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춰서 글을 써주게 되겠죠. 구체적인 키워드. 자,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자, 내가 근데 쓰려고 하는 메인 키워드들이 뭔지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꼭 소풍이 아니고 봄 소풍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곧 봄이 다가오는데 봄 소풍에 김밥을 어떻게 남들하고 좀 차별화된 레시피로 싸는 뭐 김밥에 대해서 나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봄 소풍하고 김밥 레시피 뭐 이런 거겠죠? 뭐 차별화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올 텐데 자, 그럼 그런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될 거예요. 뭐 서울 근교 뭐 이거는 뭐 또 서울인데 서울 근교인지, 서울 도심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테헤란로인지, 강남인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강인지, 뭐 아이와 함께인지 아빠와 함께인지, 뭐 이런 것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글을
글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뭐 했습니다, 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할 수도 있고 또 개그맨이 말하듯이 또 반말로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스레드라는 거 아시죠? 뭐 인스타그램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 스레드라는 거 보면 그 스레드 말투가 다 반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스레드 말투로 해서 글을 써달라 하면 스레드 말투로 써주고 이제 그런 친근한 말투다. 유머러스한 말투다. 또 논리정연한 말투다. 또 뭐 이메일 작성하는 그런 말투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맞춰서 GPT한테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떻게 하면 좋은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땡땡 제품을 처음 써본 후기 블로그 글을 써줘.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써줘.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실습. 자, 여기 제품에 땡땡 제품, 여기 제품에 어떤 제품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누가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본인이 팔고 있는 제품도 좋고 모두 좋고 상관없어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마사지기. 자, 마사지기를 처음 써본. 근데 마사지기가 어떤 마사지기예요? 전신이에요? 발이에요? 뭐예요? 어깨. 예, 이런 게 중요하죠. 예, 어깨 마사지 처음 써본 후기.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어깨라고 딱 집으니까, 자, 요즘 어깨가 너무 뻐근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직장인이다 보니 자세도 꾸부정하고, 네. 왜냐면, 진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처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잘 썼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장점, 집에서도 편하게 마사지 가능하고, 온열, 생각보다 강력한 지압, 장시간 사용은 약간 부담이 있다. 총평. 솔직히 처음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구매했는데, 어쨌다. 내가 산 어깨 마사지기 바로 가기. 요즘 클릭했는데 넘어가질 않아. 이제 이 링크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되게 괜찮은데? 자, 샘플로, 이거 샘플로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프롬프트? 오케이. 자, 요거 링크를 다 드렸어요. 프롬프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노션 이거를 링크를 통째로 제가 드렸어요. 네. 이걸 드릴게요. 일단 그래도 이거를. 자, 그리고 형식에 대한 걸 보면, 진짜 이거 괜찮죠? 이런 거. 좀 바꿔서만 쓰면 되니까. 자, 서울 근교 봄나들이 장소 추천을 블로그 글 형식으로 500자 이내 목차 없이 단락 형식으로 써줘. 이게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보자고요. 서울 근교 봄나들이 장소 추천을 블로그 글 형식으로 500자 이내. 500자 하면 너무 적잖아요. 한 1000자는 해야지. 1000자 이내 목차 없이 단락 형식으로 써줘. 단락이 이제 끊어지게끔 쓴다는 거죠.
단락 형식으로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걸 단락 형식으로 쓰는 건가? 그냥 이렇게 쭉 서술하듯이 쓴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를 단락으로 쓴다고 얘는 써놨네. 자, 그럼 이거를 보세요. 자, 요거를 다시 똑같이 해가지고 단락형으로 하지 말고 마크 마크다운 형 형으로 써줘. 해볼게요. 이거 이게 코딩처럼 나오는 걸 원한 건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는 마크다운 형태로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써주네. 아니면 잠깐만요. 이거를 목차 없이 목차 없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걸 빼고 목차 없이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아, 네네네. 네, 모두 승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 타이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마크다운 형태로 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대상. 초보 블로거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 3단계 방법을 설명해 줘. 대상이 누구예요? 초보 블로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만들고, 제목에 장소, 느낌, 키워드를 넣으면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초보들이 알기 쉽게 진짜 잘 써놨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네. 글쓰기, 사진 넣기. 여러분들 이렇게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마무리 태그 넣기. 내 말투에 진심을 담아서 쓰래요. 아무튼. 자, 구체적인 키워드.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봄 소풍 장소. 아이와 가기 좋은. 여기서 중요한 아이와 가기 좋은 곳이라, 좋은 곳이죠. 그죠? 아이와 가기 좋은.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살 아이인지도 쓰면 좋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초등학생인지 영유아인지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이까지 얘기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5살.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이렇게. 자, 그러면 5살이니까 사슴 먹이 주기 체험장, 어린이 대공원, 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따뜻하고 감성적인 말투로 혼자 카페에 앉아 보낸 하루를 블로그 일기 형식으로 감성적인 말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맨날 딱딱하게 그런 글만 쓰다가 조금만 이렇게 톤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글 내용이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게 보이죠. 네. 조금씩만 바꿔도. 이게 톤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 제가 강의 초창기 할 때 이 톤에 대한 스타일들을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 GPT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도 돼요. 자, 톤 스타일 지정. 자, 온 김에 톤 스타일 지정을 바꿔가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어, 어떤 톤이나 스타일 표, 표로 해줄래?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이 톤 스타일 표가 있으면 이, 이 표를 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에세이 톤으로 할 거냐, 열정 톤으로 할 거냐, 캐릭터 톤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 예시로 보면 카페 후기는 감성 톤, 맛집은 정보형 톤, 제품 리뷰는 친근 톤 이런 걸로 하면 좋대요. 뭐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노션 링크 채팅창에 부탁드려요. 지금 하면 네, 들어가지나요? 한번 보세요. 제가 노션으로 수업을 처음 처음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링크 주기가 편해서 저도 좀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맨날 PPT로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공유하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럼 다음에 수업할 때도 뭔가 조금 더 여기다가 애드하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이제 활용해서 챗봇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챗봇을 옛날부터 만들어서 쓰던 게 있어요. 하버드 글쓰기 하고 이미지 챗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요 두 개를 또 드릴게요. 요 두 개를, 이건 이미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가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브룸쌤의 하버드 글쓰기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 그 3만 챌린지 처음에 할 때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실시간 시그널 검색어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글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손지창, 뭐 김민종 이게 지금 왜 뜨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 클릭해 볼게요. 더블유 김민종 손지창과 결혼한다는 소리 깜짝 놀랐 뭔 소리야. 무슨 이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가 봐요. 그죠? 네. 지금 TV에 나오나 봐요. 넘어가고 트럼프 관세 영향 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거 눌러보고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 선수로 뛸 것으로 보인다. 막 이적설 지금 막 나오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긁어서 복사를 해서 브룬쌤의 하버드 글쓰기 여기에다 붙여놓고 이걸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이버 가이드에 맞춰서 써줄까요? 오레오 스타일로 써줄까요? 아니면 마치 내가 경험해본 것처럼 뭘 쓸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자, 3번으로 한번 써볼게요. 3번. 3번 마치 내가 경험해본 거 3번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 메인 키워드가 뭐겠어요? 메인 메인 키워드가 손흥 손흥민 이적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 뭐가 있지? 토트넘 토트넘 또 있고 뭐가 있을까? 아, 여기 토트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손흥민 이적 이게 제일 메인 키워드고 토트넘이 이제 연관 키워드야.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 자, 손흥민 이적 정말 일어날까? 토트넘 팬으로서의 솔직 후기. 이거 진짜 저 얘기 같긴 해요. 계속 응원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네. 자, 그러면 내 얘기처럼 써주는 거죠. 팬으로서 느낀 점,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밑에다가 롱테일 키워드 및 질문 제목을 하나 또 제가 더 추가로 넣어놨어요. 이,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도 만약에 추가로 또 글을 쓰고 싶다. 손흥민 토트넘 떠날 가능성은 또는 계약 연장 왜 했을까? 또는 떠날 가능성은 요거를 이제 글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걸 복사해서 한 번 더 써도 돼요. 누르고 네, 이렇게 하면 하나 더 써주는 거죠. 자, 이거는 예를 들면 티스토리에다가 포스팅하면 되고 저거는 네이버에다가 포스팅하시면 되고 저 표까지 이 지금 이 안에 챗봇 안에 표까지 만들 수 있게끔 이제 다 해놔서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너무 편하죠. 글 작성하기가. 사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버드 그걸, 글쓰기, 네? 그걸 업데이트 해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거 쓰던 거? 하버드 글쓰기 그거. 네, 그거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 아니, 금방 아까 그 주제 뭐 몇 개 한다는 거. 네. 주제 몇 개 한다는 거, 그게 뭐지? 롱테일, 롱테일. 아니요, 그거는 원래 다 있어요. 아, 원래 있었어요? 예, 예, 난 그거 한 있는데, 번도 안 나왔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아, 그래요? 업데이트 안 해서 예, 그런가 보네. 아시잖아요.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네. 이게 하여튼 그렇고, 또, 아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보니까, 오레오 스타일로도 정보글을 써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구조로 정보성을 쓸까요? 써줘지. 글을 써줘. 이게 뭐냐면, 의견, 이유, 예시, 제안 구조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득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생들 글 쓰는 연습을 계속 시킨대요. 그게 이제 오레오예요. 저 하버드 대학교 글 쓰는 거 이거 제가 책을 읽고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의 의견은 뭐다. 나는 이게 낫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이유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계약 기간, 이적 시장 상황, 경제적 부담, 이런 이유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거는 근거는 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어, 이렇고, 나의 얘기는 이렇고, 어, 의견은 이렇다. 아니, 나의 생각을 좀 보태면 이렇다. 뭐 이런 그 구조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내가 이 글을 봤을 때 약간 설득을 해야 되는 글이다. 이거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거를 쓰면 좋아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네이버 가이드에 맞춰서 블로그를 작성해 볼까요? 근데 다 그냥 또, 다 사실은,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리님 괜찮나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이렇게 하면 벌써 원소스로 글을 몇 개 써요. 네이버 스타일로 하나 썼지, 오레오 스타일로 하나 썼지, 그 다음에 내가 마치 경험을 해본 것처럼 썼지, 글을 세 개나 썼잖아요. 그죠? 한 소스로.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첫 번째 블로그에다 하나 갖다 붙이고, 두 번째 블로그에 갖다 붙이고, 세 번째 블로그에 갖다 붙이고, 써도 되고, 또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뭐 워드프레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딱 나오잖아. 이렇게 네이버 스타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하버드 글쓰기 스텝 1이에요. 스텝 1.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이 글을 가지고, 글을 썼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뚜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어디로 가냐? 이제 블로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어디로 가냐면, 부름쌤의 이미지 창조자로 가볼게요. 창조자. 거창하죠? 컨트롤 V 일단 넣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주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도와드릴게요. 아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어떤 스타일로 글을 시각화할까요?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 선택해 봐 주세요. 아무도 선택을 안 하네. 지브리? 짱구 스타일, 짱구 스타일. 네. 짱구 스타일로 해볼게요. 지브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짱구 스타일. 짱구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짱구 스타일로 시각화를 한대요. 그랬더니, 자, 짱구 스타일로 시각화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텍스트 설명만으로 충분하시나요? 아니면 이미지를 추가로 생성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이미지도 만들어줘. 뭐, 사건만으로 만들어줘. 설명만 받을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자, 그래서, 설명만 받을게 먼저 해볼게요. 설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짱구가 TV 앞에 앉아 땅콩과 초코비를 먹으며 뉴스 시청 중 TV 화면에 속보. 손흥민 바이에른 뮌 이적설? 짱구. 우리 손흥민 아저씨 독일 간다고요? 배경에는 흥분한 유치원 친구들 모두 이적 뉴스에 정신없음. 에이 토트넘 절대 안 놔줄걸? 맹구. 케인이 그런 말 했대? 재밌네. 아무튼 노, 본론, 이적 가능성 낮은 이유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계약 연장 완료. 짱구네 반 선생님, 오줌 싸게 선생님 느낌. 칠판에 크게 쓰며 설명.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글로 쓴 거예요. 그죠? 재밌죠? 자,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짱구 스타일로 상상하면 손님이 이제서 유쾌하게 풀어낸 짧은 에피소드를 즐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원하면 실제 이미지로도 그릴 수 있어요. 이미지로 원하는데? 자, 써볼게요. 이미지로 원해. 그죠? 이미지로 원하죠. 진짜 웃기다. 대박. 야, 괜찮죠, 여러분들? 와, 대박이다. 네. 짱구 스타일로 생성된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어, 달리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자, 여기 이제 장면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장면인 것 같고, 요 장면도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요 장면. 요거 그려줘. 대박이다. 아, 훌륭하네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짱구와 친구들, 손흥민 피규어 옆에서 응원가를 부른대요. 풍선 들고 춤추는 흰둥이, 토트넘 유니폼 입은 짱구까지. 자, 이거를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대박. 야, 좋다. 괜찮죠? 자, 이런 챗봇을 제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미지 만드는 챗봇.
바로 나오네, 그래. 네? 바로바로 나와요. 네. 내가 그 이미지로 들어가면은 네. 무슨 스타일 3D로 그려줄까요? 만화 스타일로 그려줄까요? 뭐 그거 선택하도록 하던데. 네. 자, 이거는,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아, 이게, 그걸 다시 깔아요? 아니요, 그냥 선생님 원래 쓰던 거 있으시니까, 둘 다 드렸어요. 하버드 글쓰기랑 이미지랑 두 개 다 드린 거예요, 지금? 네. 하버드 글쓰기랑 하버드, 저기, 이미지 두 개 다 드린 거예요. 네. 두 개 다 드렸어요. 이게, 여기 두 개 다, 요게 요 링크예요, 또. 네, 요거 링크. 자, 그래서, 자, 두 개를 했고, 자, 그러면, 챗봇을, 챗봇 좀 만드는 것도 좀 알면 좋잖아요. 챗봇을. 간단하게라도 챗봇을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써보면, 나름 오늘 수업이, 아, 참 잘 수업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챗봇을 만들려면, 챗봇에 어떤 놈들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쪽에 내 GPT, 이걸 클릭을 하면 GPT 만들기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 구성이라고 써요, 구성. 그랬더니 여기 이름, 블라블라 이름이 있고 설명이 있고 지침이 있고 대화가 있어.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침. 지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침은 뭐냐면 이 너는 너는 어떤 챗봇이냐면 땡땡땡 챗봇이야. 너는 어, 매일매일 나한테 그 뭐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챗봇이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역할을 정해주는 거죠. 역할을 정해주고 그 역할을 부여해주면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침에 시황을 분석 한번 해주고 그날 뭐 예를 들면 주식 뭐 오전 아침 9시에 한 번, 뭐 12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의 주식을 분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얘한테 지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해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이 지침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나가서 그러면 이, 우리 이 GPT한테 제가 GPT한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지니야. 왜 지니야 했더니 왜 찾아보냐? 아무튼 요즘 훈련을 안 시켰더니 긴장했는데. 자, 아무튼 어, 챗봇을 만들고 싶어. 어떤 것을 하면 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고객 응대용이냐, 블로그 글 작성 도움이냐, 예약 상담이냐, 뭐냐. 뭐냐, 어떤 목적으로 너 만드는 거니? 그거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초보자용인지 중급자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네. 요건 이제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렵다. 챗봇. 얘는 지금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GPTS, GPTS 챗봇이라고 해야 될까? 챗봇을 만들고 싶어. 어떤 것을 먼저 하면 돼? 이렇게 할게요.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챗봇을 아까 답을 해준 거예요. 예. 자, 일단 챗봇을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유료 플랜에 가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료 플랜에 가입해 있지 않다면
유료 플랜에 가입을 해야겠죠. 저는 이제 플러스라고 여기 찍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들 수 있고. 자, GPTS 만들기를 시작하래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까 아마 이쪽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목적인지, 대답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아까 챗봇 이름 쓰라고 했잖아요. 썸네일 뭐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래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가이드에 맞춰 쓰는데, 자, 대충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 만들기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챗봇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고 싶은 챗봇. 김백 선생님 무슨 챗봇 하나 만들어 볼까요? 리뷰 챗봇. 자, 어, 시니어 운동 관련. 네? 시니어 운동. 네. 근데 리뷰 챗봇 먼저 하셨어요. 리뷰. 리뷰 챗봇을 만들고 싶어. 자, 근데 서석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면 그냥 일반적인 모든 그냥 아무거나 리뷰를 할 건지, 특정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서석 선생님 어떤 리뷰 그게 있어요? 어떤 거 딱 정해졌진 않지만 상품 리뷰도 있겠고 자, 맛집 그러면 리뷰도 보세요. 있겠고 네 네. 자, 상품 리뷰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맛집. 맛집 아, 오케이. 자, 리뷰 네 챗봇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상품, 맛집 등이 있어. 상품, 뭘 해야 이렇게 리뷰 챗봇을 만들고 싶고, 예를 들어 상품, 맛집 등이 있어.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뭐가 깜빡하면서 떴어요. 그리고 오른쪽 꼭대기 막 빙빙 돌고. 좋아요. 이제 이름을 정할 차례예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리뷰 마스터. 이 이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 원하시나요? 자, 그러면 분실 리뷰 마스터를 해줘 라고 해볼게요. 사진까지 지금 만들고 있네. 귀엽다. 브림쌤의 리뷰 마스터로 했고 아이콘까지 이미지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런 스타일 만들어봤고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리뷰 챗변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혹시 다른 느낌 원하시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 다음으로 뭘 하면 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쁘대요. 다음 단계로는 챗봇의 성격과 사용 방식에 대해 조금 더 다듬는 거예요. 그래야 부름쌤의 리뷰 마스터가 여러분 스타일에 딱 맞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우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점을 특히 강조하거나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너무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하거나 간결하게만 말하게 한다든지. 간결하게만 말하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예를 들면 마치 내가 정말 써본 것처럼 써보고 써보고 경험한 것을 후기로 생생하게 말하는 것처럼 써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재밌죠? 예.
좋아요. 이제 부름쌤의 리뷰 마스터는 직접 써본 것 같은 생생한 리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요. 어떤 말투, 반말, 존댓말, 친구처럼 깔끔하게 특정 대상, 플랫폼. 자, 그러면, 어, 방송 리포터처럼, 아니다. 쇼핑 호스트처럼? 그럼, 음, 말투 주고, 특정 대상이나 플랫폼, 블로그, 폼에 맞게 해줘. 이게 계속 이제 깔때기가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측 미리 보기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제품 리뷰 써줘 혹은 이 맛집 방문 후기 써줘 같이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말투나 스타일에 조금 다듬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제품 리뷰 써줘 해서 이 제품 무슨 제품 뭐 하나 없어요? 서석 선생님 제품 뭐 없나? 강아지 신발? 댕댕이 신발? 댕댕이 신발. 요즘 산책 나가면 아스팔트 열기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강아지 발바닥은 말도 못하니 보호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신발 하나 장만해봤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잘 신으려나 걱정도 됐지만 생각보다 착용감이 괜찮은지 거부감이 없이 잘 신고 다녔어요. 벨크로 타입이라 신고 벗고 편하고 미끄럼 방지 고무 바닥 덕분에 실내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어쩌고저쩌고. 자,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어쩌고저쩌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처음엔 단순히 귀여워서 샀는데 막상 써보니 실용성이 진짜 뛰어나요. 강아지 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괜찮네요. 그죠? 자, 여기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서석 선생님? 이 챗봇에서 아쉬운 점. 아, 좋아요. 네,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맛집도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맛집. 이 맛집, 이 맛집. 그럼 맛집 이름을 써야겠죠? 자, 맛집 혹시 이름. 맛집 이름 하나 대주세요. 맛집. 유명한 맛집. 체인점도 좋고, 뭐. 소서갈비. 서서갈비. 서서갈비. 서서갈비 맛집 방문 후기 좀 써줘. 아, 불향 가득한 갈비에 소주 한 잔. 딱 떠오르는, 뭔가 그려지네요. 서, 서서 먹는 그 맛, 서서갈비 맛집 다. 아, 이게, 이제는 이렇게 이런 걸 하면 그림이 막 다 그려져요. 이제, 음, 우리 그 그림을 잘 그려주니까 뭔가 잘 그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만들기 다 됐어. 자, 이제 여기 이제 얘가 얘기하잖아요. 말투나 스타일에서 조금 다듬고 싶은 점이 없냐? 어? 말투나 스타일 좀 다듬고 싶은 게 없냐?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끝내자. 그만하자. 뭐 하든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할까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서술형으로 좀 네? 써줘. 네? 지금 이게 딱 끊었잖아요. 네. 말투가 소문만 듣고 왔는데 진짜 발견이에요. 가봐야 할 맛집. 발견이에요. 이렇게 괜찮아, 맛있었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사람 말하듯이 잘 썼는데? 말투 느낌이랄까요? 뭐 이렇게. 예, 좋았던 점.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육즙이 괜찮습니다. 팡팡, 지글지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 줘볼게요.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완벽히 준비됐대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진짜 음, 써본 것 같은 생생한 리뷰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 나중에 스타일을 바꾸고 싶거나 다른 플랫폼에 맞춰 리뷰 쓰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말해줘요. 지금 바로 오른쪽에서 한번 사용해 볼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하냐면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만들기. 깜짝이야. 모니터가 꺼졌어요, 순간. 자, 만들기 누를게요. 자, 그리고 저장. GPT 보기. 자, 그럼 이제 GPT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은 리뷰 마스터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 이제 리뷰 마스터까지 챗봇이 하나 더 나왔네. 자, 그래서, 나만의 챗봇 만들기에서 나온 거네요. 그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숙제 뭐냐면 챗봇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서로한테 나눠주기. 나눠줘서 같이 한번 써보면 좋잖아요. 그죠? 네, 같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한번 만들어보지 언제 만들어 보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고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 수업은 요 정도. 네, 숙제는 카톡에 공유 하나고요. 네, 일단은 어, 아, 여기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글이 써지나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 밑에 이렇게 대롱대롱 써지나요? 여기 써지나? 여러분들 이거 못 쓰면 제가 카페를 하나 열고요. 카페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가 할까요? 카톡으로 할까요? 카페로 할까요? 근데 그 노션이 음. 페이지 사용 권한이 없어갖고 권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승인하면 돼요. 승인 이제 했어요. 그 과정이 지나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요새는 안 네, 써지는구나. 아, 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다 보니까. 네, 네. 들어가지질 않아서 저도 다시 로그인은 해볼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써지진 않지만 보는 건 가능하다. 그러면 보는 걸로 요건 만족하고, 제가 카페가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평생형 카페가 원래 있어요. 있는데, 제가 카페까지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제가 혼자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운영 안 한 지가 좀 된 카페가 있어요. 잠깐만요. 부름 하리의 GPT 부자 클럽. 뭔가? 하도, 하도 안 들어가 봐서. 이건 것 같은데? 네, 이거네요. 옛날에 잘 썼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정보들이 많이 또 있거든요. 근데 좀 시간 지난 정보긴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가입하실 수 있게 초대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링크는 어디 드릴 거냐면 평생회원방에다 하나 드릴 거고 3만 챌린지 방 쪽에다 하나 드려서 요번에 유료 수강자분들만 들어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다가 숙제 게시판 하나 만들게요. 캡처를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게요. 3만 챌린지 방. 네네네. 규리님. 네, 오늘 제가 초대를 막 사람들 안 해가지고 제가 좀 혼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초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노션에 네? 연결됐어요. 네, 노션에 네. 링크 연결됐어요. 됐고, 글은 안 써진다고 그런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왜냐면 취지가 제가 짧게 짧게 끝내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시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다음에 커리큘럼이 지금 잘 돼 있거든요. 나름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영상 녹화한 거 잘 보시라고 여기서 이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평생회원, 네네, 말씀하세요. 저 네이버 포스트가 2025년 4월 30일 종료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이건 뭐예요? 네이버 음? 포스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이버 포스트라는 애도 있는데 네. 그게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 블로그 쓰는 것하고는 해당 사항 없는 네, 거죠. 없어요. 그거 네. 닫아버리시면 돼요. 네, 네. 네. 일단 녹화 끊을게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네, 글이 네. 뭔 저기, 뭐야, 이상한 그 그림으로만 뜨는 게 오늘 갑자기 발견됐어요. 이거 공유 한번 해서 봐줄래요, 이거? 이거 같이 다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을지 모르니까. 근데 나한테만